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그 원칙적인 부분 한 가지랑 집합건물 소유가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단지 법률적인 부분 말고 여러분들에게 꼭 그 실제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나 입점주 여러분들 그리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원칙적인 부분을 오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집합 건물이 결국에 우리가 투자 목적을 위해서 온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투자를 위해서 상가를 사든 수익형 호텔을 사든 뭐 오피스텔을 사쓰든 뭐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입점주 여러분들 영업을 하시든 간에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라고 합시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그러면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걱정, 이게 비관적인 생각 이런 것을 떨쳐버리시고 새로운 생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목표요. 그 말은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셔야지 여러분들 내 것만 잘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은 서로가 안 되거든요. 그러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비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쾌하게 이렇게 나아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여전히 몇 분 또 연락이 오셨는데 다들 경기도 충청도 오늘 춘천에서도 연락이 오셨고 그 춘천이나 요쪽 있죠. 춘천 쪽하고 저 인천 쪽하고 있죠. 그쪽 또 전라북도 쪽, 전라남도 쪽 이런 쪽에는 제주도도 그렇고요. 수익형 호텔에 대해서 좀 주로 문의가 좀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제가 오늘 충분히 그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그거 마무리하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먼저 집합건물 소유가하는 법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저번에 공용 부분의 관리 부분까지 변경된 거 있었죠. 오늘은 뭐냐면 제 17조의 이 수선 적립금,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수선 적립금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들어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 수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당금 및 적립금이 징수 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수선 적립금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기속이 된다. 자, 요거는 수선 적립금은 구분 소유자가 내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단에 기속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구분 소유자의 재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수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 자연 여기 용도는 뭐냐면 수선계획 따른 공사라든지 자연재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금원의 변제라든지
요때 수선 적립금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수선 계획의 수립 및 적립금의 징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제가 이거 읽어 들었는데 이거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의문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변호사님을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실 때 법적인 부분 말지 실제 이제 그 건물 보존 관리 부분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선 적립금, 장기 수선 충당금은 왜 필요하느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서 오늘 요거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거든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그쵸? 건물 노후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나중에 노후화되고 나면 교체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이제 그 금액이 보통 뭐 한 대당 엘리베이터 한 1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충당금을 모아놔야 되죠, 여러분들. 미리 이게 충당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각종 여러 지하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 배관들이 있거든요. 좀 굵직굵직한 지하에 보면 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하수 배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건물의 첫 번째 노후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나중에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당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 이해가 다 될 겁니다, 충당금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엘리베이터라든지 각종 지하 같은 데 보면 배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중국산을 넣었다든지 뭐 이상한 또 짝퉁을 넣었다든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하자를 갖다가 반드시 여러분들 하자 청구를 해야 되죠. 시행사라든지 시공사 쪽으로. 그쵸? 시행사가 망하면 시공사 쪽으로 청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게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주도랑 좀 춘천에서 연락 오신 분 중에서는 다 수익형 호텔인데 거기서 제가 그 말씀을 꼭 좀 드렸거든. 그게 더 중요한데 단지 그 수익 몇 퍼센트 연 몇 퍼센트 받는 부분 때문에 운영사와 싸우는 부분 때문에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갔으면 여러분들이 해결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오늘 제 17조의 2에 있는 개정 안 되어 있는 수선 적립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집합금을 소액하는 법률. 대부분은 그러면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집합금을 여러분들 어디라도 그래요. 어디라도 어떤 식으로 장기 수선 충당금 금액을 책정했습니까? 뭐 그 방법이 자기 마음대로 책정했습니다. 마음대로요. 예? 마음대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마음대로 책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실무에서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잡수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관리단이 형성 안 된 경우는 뭐 잡수입 이야기하면 아이고야 그 관리단이 형성 안 된 경우는 이런 거죠. 그 뭐 어떤 수선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 수선 적립 계획을 세우거든요. 장기 수선 충당 계획을 세운다. 수선 적립 계획을 세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는 누가 할 수 있죠? 그 관리소장이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관리소장이 할 수 있을까? 그 어떤 분 잘하시는 분이 그 건물에 아주 잘하시는 분이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그 부분도 수선 적립 계획 있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단이 형성돼서 여러분들 각종 잡수입들이 들어오고 나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관리비로 해서 계획서를 직접 그것도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해서 업체를 딱 하면 그런 또 장기수선 충당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업체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다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를 여러분 공개 입찰을 하면 되는데 그 관리비로 이게 부과하시지 말고 그 업체마다 500에서 700 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그거는 그 건물마다 다르겠죠. 건물 크기마다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에게 관리비로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되고요. 잡수입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주차비부터 각종 이렇게 수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광고 수익이라든지는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기수선에 대해서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받아서 그거는 그 수선 정립 계획서를 이렇게 쭉 해서 그 업체를 공개 입찰을 딱 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있죠. 예. 다 잘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지방에 있지 않고 다 서울이나 경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업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도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거기서 오셔가지고 그 각각에 있는 그 각종 그 시설 있죠. 시설 설비들에 대해서 그 모델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합니다. 그 업체들이 모델을 일일이 다 파악해서 내용 연수 있죠. 다시 말해서 회계상으로 감가상각이라 하죠. 그러니까 내용 연수는 뭐냐면 한 몇 년 동안 이 기계 장치가 쓸 수 있는지 이거죠. 그거 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표본으로 쫙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감가상각 쫙 고려해가지고 수선 정립 계획 또는 장기 수선 충당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1년 차일 때는 장기 수선 충당금은 얼마 정도 부과해야 되고 2년 차 때는 얼마, 3년 차 때는 얼마, 4년 차 때는 얼마. 요게 이제 계획이 쫙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있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냥 중구난방으로 대충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여러분들 관리단이 형성 안 됐을 때 그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관리업체들이 장기수선 충당금 있죠. 그 부과를 해놔할 겁니다. 근데 근거가, 그러니까 해놨긴 했는데 제가 말했듯이 그러한 내용 연수분례가 그 구체적인 업체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대로 부과해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건물이 빠개져 버리면 또 문제 생기고. 다 그래 되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여기서는 17조 2에서 할 수 있다가로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그 시설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유지 보수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걸 교체시킬 수 있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관리단을 조직을 잘 하셔가지고 잡수입 있죠, 잡수입을 잘 들어오게 하시고, 예? 그러면서도 그 잡수입에서 일부분은 일부분은 예비비로 남기시는데 그걸 이제 집회를 통해서 해서 관리비에 청구를 안 되고 이런 거 장기수선 충당 계획서 이런 거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종. 뭐 하자 진단도 마찬가지고요. 하자 진단 그 계획하는 것도 이 잡수입에 들어오는 걸로 관리비로 부과되도록 하시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있죠. 잡수입에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온 경우는 어느 정도 모아놨다가 나중에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비를 또 빼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많이 그렇게 빼줘서는 안 되고요. 적당한 어떤 퍼센테이지 적당한 수준에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아까 여기처럼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잡수입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일부분은 빼주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 수성 충당금 또는 수선 적립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법률 용어를 할게요. 수선 적립금으로. 수선 적립금 있죠. 수선 적립금에서 그 수선 적립 계획을 세운 그 전문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평당 얼마씩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 그걸 전문적으로 쫙 조사해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평당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야 된다. 평당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평당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2020년에는 100원씩 받아야 됩니다. 평당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입점주분들에게 또 관리비가 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잡수입해서 들어오는 금액 있잖아요. 나중에 예비비 빼고 남아있는 당기순이익 금액 있잖아요. 그거가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수선 적립금으로 넣어주면 그러면 되잖아요. 완충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수선적인 그러면은 결국에 장기 수선 충당금 자체가 줄어들게 할 수 있다. 그 업체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1년차 때 얼마, 2년차 이렇게 쫙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금액이 좀 가면 갈수록 좀 커지겠죠. 금액이. 근데 그게 줄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잡수입 들어온 거를 1년 지나고 났을 때 필요한 금액 예비비로 쓰고 나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 수선 충당, 다시 말해서 수선 적립금으로 그거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시설 관리 부분에 교체를 시킬 때 이제 우리가 자기 충당금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잡수입 생기는 부분 다 닦아서 쓰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장기 충당금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업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데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건물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선 적립 계획을 세우는 부분 반드시 들어가고 그것도 뭐라 했습니까? 하자 진단 중요하대 또 그리고 하자 청구를 해야 된다. 또 뭐 있으면 잡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잡수입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소유자와 입점자 여러분들 건데 오늘도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거 우리 건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합니까 그거? 예, 주차 수익 같은 게 그런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온 관리업체가 지 주차 수익을 지 마음대로 닦아서 먹는 애들 많거든요. 애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방송 보고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그 도둑놈들이죠. 도둑놈. 누구 건물이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건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감시하셔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충당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몇몇 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 이상한 사람들. 지 건물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 안 되면 몇 번 이야기해도 한 10번 정도 이야기해도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안 되면 퇴출시켜야 되고 지 건물이 아닌데 그래 지가 마음대로 닦아 쓰고 뭐 수선 적립금을 마음대로 뭐 이게 설치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17조의 2가 이렇게 지금 이제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해야만 한다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실제 관리를 해보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파트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또. 근데 왜 우리 집 밖 건물이 안 되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아까 원칙적인 부분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적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금 새로운 생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좀 눈앞에 있는 근심과 이런 부분 의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조금만 더 멀리 보고 유쾌하게 이렇게 생활을 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공동체의 이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관리단 조직을 좀 잘 하시고, 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 있죠. 수선 적립금 또는 장기 수선 충당금은 계획서부터 먼저 세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누가 할 수 있다? 그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시라.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건물마다 다르지만, 그걸 또 그거는 또 관리비로 청구해서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지 마시라 되도록이면 뭘 통해서 하시라? 뭘 통해서 하시라고 했습니까? 잡수입을 통해서. 그럼 잡수입은 어떻게? 관리단이 돼야 뭐 잡수입이 뭐 우리가 쫙쫙 들어와서 그걸 나중에 집회해서 그걸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관리단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집합 건물이 정말 문제점이 많다.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 분들이 주인이란 사실을 꼭 망각해서는 안 되고, 총유물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또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사를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재산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의 재산이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그걸 할 수가 없다고요. 집행해서도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 점 꼭 명심하시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잘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데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하고 아파트하고로 다르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이러면 안 되고요. 거기가 하나의 주차를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그 하나의 관리단, 일부 공용 관리단 자체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관리단인데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은 가족이라고. 호텔도 마찬가지. 호텔과 상가는 같은 가족이라고. 같은 가족끼리 싸우면 절대 안 돼요. 싸우면 누가 좋은지 알죠? 시행사나 관리업체는 박수칩니다. 여러분들 와 박수치면서 싸우세요. 우리는 월급만 쩍쩍쩍 빨아먹고, 잡수입 이런 건 우리가 다 처리해 먹고 지금 충당금 이거 다 이거 돈이 없는 거 충당금으로 다 닦아서 버리고 뭐 이러면 되죠. 제 말이 여러분들 현실성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 전화 엄청 많이 오는데 저한테. 초창기 여러분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데는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제가 그러다 알아서.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꼭 있죠. 꼭 있죠.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항상 집합건물 말씀을 좀 드리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변에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제발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하더라고. 안 했으면. 근데 이런 거는 아이고 그래요.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집합 건물이 95% 이상일 거면 다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회에서 이거 이야기한다고 지금 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거 법 조금씩은 그래도 수선 적립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는 한데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근데 어떻게 운영해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당연히 수선 적립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도록 하고, 이 전체 이 법률을 할 때
좀 실질적인 이게 법률 사항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눈치 보기 식으로 하도 되고 안 하도 되고 뭐 결국에 우리 소유자분들과 입점자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주인 행세를 안 하시니까 그 관리업체나 시행사를 다 팔았는데 과반 이상 다 팔았으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여러분들 노예처럼 사시는 그게 좀 답답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내고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왜 그런 사람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관리인이나 관리업체 그 이상한 사람들 몇몇 있죠, 위원들. 그 사람은 왜 행사하는 걸 그대로 아쉬운 소리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방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뭐, 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뭐 큰 봉사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투자를 좀 제대로 했었으면 좋겠다. 너무 있죠. 사기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그래도 그거, 상가나, 아파트나 뭘 하나 사신다고 얼마나 고생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푼, 두 푼 모으는데 그 모으기 위해가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 사셨냐고요. 뭐 여러분들 부자면 상관없다고 엄청 부자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힘들어 가지고 사셔가지고, 그래가 그걸 재테크를 좀 해보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막 이렇게 잘못되시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기꾼들이 사기를 다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사기는 안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식 건물은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 총유물이라는 걸 꼭 아시고 여러분들 총유물이다. 전용 부분 빼고는 전부 다 총유물이기 때문에 모두의 재산이다라는 사실을 꼭 머리에서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재산권과 미래 가치는 엄청 좋아지신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강요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한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근데 누구라도 나서 주셔야죠. 제가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봤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거 바뀐 거 조금 바뀌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개정안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거 지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바뀌죠. 개정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는 않는다고요. 다 이게 다 쏟긴다니까요, 여러분들. 결국 이래 맞죠? 뭐 지금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 뒤에 과태료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서 몇 개 있긴 한데 과태료 벌금 과태료 좀 받으면 되지 뭐 이건데 얼마였어요, 과태료가? 1,000만 원, 많아서 500만 원인데 더 빼먹을 게 많은데 엄청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가 있죠. 제가 이렇게 제발 부탁 말씀입니다. 좀 제가 이 방송을 드리면서도 유튜브에서는 이걸 제가 뭐 광고를 합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이게 투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링크를 하셔가지고 이 집합 건물에 계시면 좀 깨어나 하셔야 돼요. 소유주와 입점주 깨어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 곳에서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제가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효율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만 딱 보면 해결된다고 정치인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 그래서 청렴서약서 제가 말씀드렸죠. 청렴서약서를 꼭 적으시라고요. 아니 그 정도로 적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되죠. 제가 꼭 드렸잖아요. 깔끔하게. 조금이라도 자기 재산권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 배상을 다 해야 되고, 그게 그뿐만 아니고 그 2배 이상을 배상할 수 있도록.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하실 겁니다. 제대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제대로 봉사하신다고요. 자기가 봉사하는 거지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그 재산인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여러분한테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좀 찌르는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노예 근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돈 내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계시다고요. 특히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정말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셨죠, 여러분들? 꼭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다고요. 깨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좀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집 밖으로 소유할 법률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 바뀝니다, 그냥. 규약이 뭐가 크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규약 그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것,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어가 효율화시키고 공정하게 하면 그 건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재산권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깨끗하고 한데 왜 임차인들 안 들어오게? 왜 그 수익형 호텔에 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행 오신 분들이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소유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형 호텔, 여러분들이 소유자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하면 광고를 어떻게 하고 전체 어떻게 광고를 내가 홍보를 어떻게 하죠? 이런 것도 다 보이신다고 여러분들은. 근데 운영사에서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답답하시네. 제가 지금 찌르는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답답하시네. 운영사는 자기 월급 받아 챙겨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잖아. 그 우선이잖아, 월급이. 용역비 그거 안 하면 고소해버리니까. 노동청에 고발하고. 여러분들이 호구죠. 내나 주식시장 보면은, 차트 매매가 왔다 갔다 할 때 언제 손절 때리고 하고 단타 때리려 했었고. 그래서 많이 나가잖아요. 정권회사만 좋잖아. 정권회사에서 뭐합니까 또? 제가 이런 말들 이렇게 좀 걸었는데 정권방송에다가 또 로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은 왜 그런데 엉뚱한 데 넣는가요? 엉뚱한 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저는 늘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딴 건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젊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20살 후반, 중반 이후부터 이분들은 앉아 사회 초년생인데 열심히 노력해 한 푼, 두 푼 종잣돈 모아가지고 은행에 대출했는데 그것을 막 사기 당해버린 거야. 그런 분들도 있고. 안타깝죠, 그분. 우리 조카 같잖아. 우리 자식 같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나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이제 삼촌뻘, 60대 이상 되신 분들, 그분도 또 그렇게 되고, 또 80대 이상 또 부모님 세대에 있는 분들. 제가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요. 그리고 좀 발벗고 나서시고 천천히 이상한 소리 하면 예 하면서 다 알면 바보처럼 행동하면서도 확실히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전체 전체 사람들의 피해를 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셔야죠. 형사 소송을 하고 민사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모두 거기 합심하셔가지고 꼭 제가 부탁의 말씀을 제발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제발요, 여러분들. 제발 오늘 수선 적립금 하나만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겁니다. 오늘 실무적인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정안요, 여러분들. 바뀌어야 될 거 엄청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집합 건물이 바뀐다. 천만의 말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실무를 경험 안 해봤으니까요. 변호사분들 이 보시는 분들도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본인이 직접 뛰어보시라니까요. 모르실 건데요. 법만 가지고 한 줄 한 줄 하죠. 저도 다 법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다 해보면요. 실무에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집합금 정말 그런 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아요. 워낙에 대출 내 가지고 그래도 뭐 앉아 조금 수익을 내려고 그래 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도 못 받아 경매 나오게 피눈물 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예? 예, 꼭 제가 부탁 말씀 몇 번 제가 드린지 모르죠. 계속 반복하죠, 제가. 아유, 뭐, 이게 뭐, 잔소리 같이 이야기하죠. 잔소리 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다른 곳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거든. 관리업체는 또 그 패턴이 이래요. 옆에 있는 건물에는 관리비가 더 비싸다. 그것도 똑같거든. 그것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95% 이상이 있잖아요. 제가 뭐랬으면 사기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전략하며 하는 건데 왜 다른 옆에 가고 비교합니까? 그 사람들이. 웃긴 사람이잖아. 직구가 건물이. 제가 오늘 좀 찌르는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찌르는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시행사나 관리업체를 내가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합심하셔서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한번 차근차근 준비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다음 거 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되실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